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8월이 지나가고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더운 걸 보면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큰다수 포터즈와 함께 기후위기의 실태부터 한국이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기후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계는 점점 증가하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로 알 수 있는데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이상기후, 물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1970년대 711건에서 2000년대 이후 35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역시 1970년대 175억 달러에서 2010년대 1381억 달러로 8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통계는 점점 더 짙어지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의 지표면 온도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온도보다 1.6도씨가 상승하고 있으며 빙하 크기도 38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해수면 높이도 6년 연속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통계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입니다. 이번 여름 특히나 더 더웠던 것 같은데요.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 기온을, 6월 폭염 일수는 평균보다 1.4일 증가를, 2018년 폭염 관련 발병자는 4,500명이 넘고 사망자는 48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력과 체력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며 이제는 인류의 건강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확산, 보건인력과 인프라의 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그리고 정신건강의 악화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IPCC는 2021년에서 2040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와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건강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리더십, 큰다섯 포터즈와 함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살펴볼까요? 한국의 기후위기 극복 리더십 타임라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입니다. 2013년까지 107조를 투입하겠다니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인데요. 어떤 전략이기에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존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게 된 것이죠. 녹색 성장의 목표는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서 현 세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략은 환경 문제 해결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함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타임라인 두 번째 단계는 파리협정 가입입니다. 파리협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 총회인 COP21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제를 마련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며 각 국가가 스스로 기여 방안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은 UN 기후변화 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외에도 다양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며 글로벌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파리 협정은 목표가 더욱 구체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며 더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 조치는 없지만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할 중요한 이정표는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2020년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과 구조적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 정책을 오마주한 것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판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여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계획이죠. 이런 그린 뉴딜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5대 대표 과제를 이행하며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이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인프라 활성화를 포함해 여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이후 1년이 지나 2021년에 탄소 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언은 타임라인의 네 번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탄소 중립 또는 넷 제로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목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 목표는 4대 세부 전략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 셋째,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략은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타임라인을 장식할 친구는 바로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입니다. P4G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겠죠?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2개국과 5개 기구, 240개 이상의 기업 및 시민사회 조직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로서 이 회의는 파리 협정 이행 원년인 2021년 우리나라가 기후 의제를 선도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서울 선언문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 있는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기에 글로벌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필리스 커티노, 엘 고어, 그리고 반기문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필리스 커티노와 엘 고어는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전문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이밋 리얼리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밋 리얼리티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엘 고어는 전 미국 부통령인 동시에 환경 분야에서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기후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이 클라이밋 리얼리티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필리스 커티노 또한 이 글로벌 리더 중 한 명으로 현재 클라이밋 리얼리티의 대표이사입니다. 필리스 커티노는 현재 한국이 미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후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전기의 약 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또한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후 리더 양상을 위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훌륭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짚었습니다. 또 엘 고어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의 열대화, 화석연료와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빙하와 물 부족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같이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 경제계,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꼽으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지구와 후손들이 오래오래 살아갈 땅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Who is next for the future? Korean leader.